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셀피수학 총괄팀장 차재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에서 이제 원장님이 뭐 좋은 얘기부터 이제 뭐 현실적인 얘기 또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오늘 제가 좀 길게 수학에 대해서 고등학교 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내일이 바로 11월이죠. 그러면 이제 11월, 12월, 1월, 2월 이렇게 4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3월 전까지 우리 친구들이 수학을 어떻게 공부를 하고, 그리고 수학을 지금 좋아하고 잘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수학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 수도 있는데, 그럼 과연 고등학교 선택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좀 일목요연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어머님들한테 이제 질문을 던져보는 게, 우리 친구들은 이제 뒤에 보여드리는 친구들은 왜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갔을까? 요거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먼저 오신 분들은 좀 제가 유튜브 영상을 좀 재생을 시켜드렸는데, 작년에 이제 대학을 간 친구고요. 그러니까 올해 입학을 했죠. 올해 입학을 했고, 동탄국제고에서 전교 2등, 3년 동안 해서 전교 2등 했고, 저한테 이제 예비 고1 때부터 3년 동안 이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냥 고3 때 현역으로 이제 서울대 정치외교학부에 이제 수시로 합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대, 고대도 당연히 합격을 했는데 이제 서울대를 진학한 케이스입니다. 그럼 이 친구가 이제 저한테 어떻게 왔냐? 이제 예비 고일 때 어떻게 왔냐면, 이 친구가 그 학원가에서 좀 유명한 학원을 다녔어요. 중학교 때. 학원가에 이제 보면은 뿌리가 있는 나무라는 이런 학원이 있는데, 거기를 이제 다녔는데, 거기서 딱 요 시기 때 11월, 12월 요때 우리는 동탄국제고 내신 못 해준다. 그래가지고 나가라. 거의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친구가 이제 찾다가 이제 저한테 온 거죠. 저한테 와가지고 그게 제 기억에 22년 12월이거든요. 2022년 12월. 그래서 23년, 21년이네요. 22년, 23년, 24년 공부하고 이제 25년도에 진학을 했는데, 근데 이 친구는 문과임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때 이미 수학 2까지 다 끝내놨습니다. 진도를 다 나가놨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이제 뭐만 했으면 됐냐면 심화만 했으면 됐어요. 그래서 예비고일 때부터 이제 심화를 진행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내신 대비할 때 이제 국제고나 외고 같은 경우는 부교재가 굉장히 좀 중요한 학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올림포스라든가 학교 자체 부교재라든가 이런 거를 성실하게 반복을 해서 수학이 딱 한 번 빼고 1등급이 계속 나왔습니다. 한 학기 빼고는 전부 1등급이 나왔고요. 그때는 이제 1등급이 4%죠. 4%로 1등급이 나와서 이제 좋은 결과를 받고 이제 대학을 서울대를 합격을 했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 친구의 인생을 딱 그림 3개로 정리하면, 김천고 들어보셨나요? 김천고? 김천고 자사고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지역이 군포 의왕 이쪽으로 알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김천고를 갔어요, 중학교 때. 근데 이 친구는 이과였음에도 불구하고 고1 수학도 제대로 못하고 김천고를 간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자사고는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친구들이 꽤 됩니다. 정말 누가 보면 얄미울 정도로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특히 수학에서는. 나는 수학을 정말 죽어라 열심히 해가지고 했는데 옆에 친구는 맨날 뭐 예를 들어서 게임해요. 핸드폰 게임하거나 아니면 뭐 롤을 하거나. 근데 얘는 100점 받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40점 받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친구가 그래서 계속 수학이랑 과학에 발목이 붙잡혀가지고 이제 하다가 결국은 졸업을 했는데,
뭐 인서울 갈 성적이 전혀 안 나오죠. 예, 내신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정시도 망했고. 그래서 결국 어디를 왔냐면 저희에게 왔습니다. 예, 저희에게 와서 이제 재수를 1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거기서 잘 다져가지고 결국은 경북대 의대를 진학을 했습니다. 제 기억에 전 과목에서 5개인가 틀렸어요. 예, 수능 전 과목에서. 의대는 그 정도 받아야 이제 지방의대를 가는데 5개인가 6개. 근데 이거를 왜 제가 케이스로 갖고 왔냐면 이런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의대를 갔죠. 그럼 이 친구는 의대를 갈 제목이었던 거예요. 잠재 능력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왜 재수를 해가지고 이 고등학교 자사고 가서, 김천이 멀잖아요, 여기서는. 근데 거기 가가지고 그 생고생을 하면서 결국 1년 동안 또 재수하면서 돈 쏟아부어가지고 결국은 의대를 갔냐? 왜 돌아갔냐? 이 친구는 중학교 때 해야 할 거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걸 중학교 때 했으면 충분히 김천고 가서도 성공했을 거고, 아니면 김천고가 아닌 다른 학교를 가서도 성공을 했을 텐데, 그게 이제 중학교 때 뭔가 그냥 체계적으로 공부가 안 된 거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래서 그거를 정교하게 잡아서 놓으니까 이제 좋은 결과가 나왔고, 마지막 3번째 케이스입니다. 자, 이 친구는 삼수죠. 네. 근데 이 친구는 우성고를 나왔어요. 근데 이 친구는 중학교 때 어땠냐? 중학교 때 외고를 지원했습니다. 결과는 떨어졌죠. 그래서 우성고를 갔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외고는요,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과 수학을 정말 못하는 친구들로 나뉩니다. 지금의 외고는. 그럼 이 친구는 수학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정말 못했습니다. 네. 왔을 때도 망가져 있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우성고 가서도 외고를 생각했던 친구가 우성고 가서 4등급, 5등급 이렇게 맞고, 정시도 4, 5등급.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재수할 때는 어디를 갔냐면, 재수할 때는 강남 쪽에 학원을 갔어요. 강남 쪽에 학원을 가가지고 어딜 진학했냐? 충북대를 갔습니다. 처음에. 근데 이제 충북대를 갔는데, 물론 충북대도 이제 지방거점 국립대니까 나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이 친구가 가서 딱 공부를 해봤을 때 자기가 있기에는 좀 그런 거죠. 왜냐하면 중학교 때는 그래도 내가 공부 잘하고 내신 성적도 좋았고 나는 외고를 꿈꿨던 친구인데, 한 3, 4년이 지나가지고 보니까 지방에 내려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됐냐? 자퇴를 합니다. 자퇴를 해가지고 다시 하겠다. 그래서 다시 해가지고 연대 경영을 갔어요. 그럼 어머님들 잘 보세요. 연세대 경영이면 문과에서 거의 탑 클래스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운으로 갔을까요? 정말 능력이 없는데 정말 운이 좋아서 갔을까요? 아니에요. 이 친구는 잠재 능력이 있었어요. 이 친구의 유일한 약점은 수학이었지만 이 친구는 국어랑 영어랑 탐구를 잘했어요. 근데 수학이 발목을 붙잡은 거예요. 왜냐면 수학이 뭐 연고대를 가려면 전 과목이 다 들어가니까. 근데 이 친구는 수학이 정시만 보면은 뭐 5등급, 뭐 심하면 6등급. 그러니까 아무리 국영탐이 111이 나와도 수학이 그 정도 등급이 나오면 좋은 대학을 못 가죠. 이 정도 급의 대학을 못 가죠. 근데 이 친구가 결국은 어떻게 했냐? 열심히 해가지고 삼수할 때 열심히 해가지고 결국 어디까지 만들어낸다냐면 2등급 후반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연대를 갔어요. 그럼 이 친구는 몇 년을 돌아온 거죠? 재수,
대학 1년, 삼수. 3년을 돌아온 거예요. 그럼 고등학교까지 치면 6년이죠. 그래서 연대 경영을 간 거예요. 그럼 이 친구도 왜 그러냐? 이 친구도 중학교 때 본인이 수학이 싫으니까 수학을 아예 안 한 거예요. 그냥 냅둔 거죠. 자, 제가 3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렸는데 이 친구들의 공통점이자 차이점은 뭐냐면 중학교 때 얼마만큼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왔는지 혹은 중학교를 좀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았더라도 예비 고1 때부터 차근차근 빌드업을 해가지고 본인이 갖고 있는 잠재 능력의 최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지 이제 이거의 성사 여부에 따라서 이 친구는 고3 때 현역으로 그냥 쫙 순탄하게 해가지고 서울대를 간 거고요. 이 친구는 한 바퀴 돌아가지고 경북대 의대를 간 거고 이 친구는 먼 길 돌아가지고 연대 경영을 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 저는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수학을 잘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1년 정도는 선행이 돼야 돼요. 자,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근거 없는 말이 아니에요. 중학교 때의 생활과 고등학교 때의 생활을 비교해보면 첫 번째, 딱 하나입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국어랑 영어는 진도가 없죠. 국어랑 영어는 기본적으로 진도가 없고 사고력과 논리력 싸움이기 때문에 사고력과 논리력은 꾸준히 연습을 틈틈이 하면은 늘어나요. 뭐 암기도 당연히 해야 되고. 근데 수학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진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앞선 진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뒤에 진도를 전혀 손을 댈 수가 없죠. 근데 우리 중학교 친구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겨울방학이 지나서 고등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혹시 둘째이신 분, 지금 현재 예비고1 자제가 둘째이신 분, 많지 않으시네요? 그럼 첫째이신 분, 첫째가 대부분이시구나. 네. 그러면은 내년 3월 중순쯤에 100% 이 말 나옵니다. 와, 정신이 없어. 그걸 말로 하겠어요, 아이들이? 아이들이 조잘조잘 와서 얘기하면 좋은데 특히 저 같은 무뚝뚝한 남학생들은 그냥 얼굴에 오만상을 쓰고 다녀요. 아침에 일어나는 거 힘들어하고. 왜냐면 새벽 3, 4시까지 수행평가하고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지나니까 벌써 3월 한 달 지나 있고 그럼 이제 중간고사 대비한다고 하고 학원에 숙제는 쏟아지고 그래서 고등학교를 가면은요 시간이 부족해요. 이유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주요 과목이 6개가 있는데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한국사 이렇게 6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각 과목별 공부량은 중학교의 최소 2배입니다. 최소 2배. 그리고 학기 초에 학교를 들어가면 당연히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친구들도 좀 사귀고 학교 분위기도 익히고 적응을 해야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면 요게 중요한 건데 겨울은 긴데 여름은 짧아요. 대부분의 고등학교 여름방학은 평균 계산해보니까 제가 한 16일 정도 됩니다. 2주 반. 그러면 2주 반 동안 뭔가를 공부를 해서 완성하기는 쉽지가 않죠. 근데 이제 정신 차려보니까 이제 2학년이 된 거예요. 그러면 2022 개정교육과정의 핵심은 고교학점제인데 2학년이 딱 됐더니 이제 이런 거죠. 너 이과 갈 거라며? 그럼 이과 갈 거면 2학년 때 대수해야 되고 미적원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학교들이 기하를 합니다. 자, 혹시 10월 18일에 롯데백화점 설명회 오셨던 분 계신가요? 거의 없으시네요. 네. 저희 자료집이 있어요. 어머님들. 아이고. 잠시만요. 저희 자료집이 이게 있어요, 어머님들. 요게 뭐냐면 제가 학교별로 2024년, 2025년 수학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별로 각 학교의 편제표들 다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성향을 가진 친구들이 이 학교를 가면 좋은지까지 제가 다 써놓은 책입니다.
그리고 이 학교를 가려면 겨울방학 때 뭐를 공부하면 좋다까지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못 받으신 분들은 나가실 때 저희가 앞에 비치해 놓을 테니까 네. 편하게 가져가세요. 네. 근데 수량이 좀 몇 개 없어요. 네, 그때 써가지고 그래서 저 진짜 이거 만드는데 갈아 넣었거든요. 네. 그래서 꼭 가져가시고, 근데 거기에 이제 편제표가 나오고 이따가 정주영 쌤이 편제표도 얘기해 주실 건데, 이과 갈 거면 2학년 때 무조건 기하해야 돼요. 그러면 내신을 몇 개 봐야 되냐? 3개 봐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기하가 상대평가입니다. 그럼 열심히 해야죠. 상대평가니까. 절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또 만약에 부은고 같은 과학중점을 갔어요. 그럼 과학중점 가면은 4개 다 해야 돼요. 물화생지. 이게 지옥이에요. 부은고 간 친구들이 과학중점, 난 과학 좋아해, 난 이과 갈 거야, 아니면 좋은 대학 갈 거야 해가지고 부은고 지원해가지고 갔는데 2학년이 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1학년 때의 상큼함을 잊어버려요. 좀비가 돼요. 저녁에 수업하잖아요. 수요일날 6시에 제가 부은고 수업하는데 수요일날 6시에 고2 친구들 수업하잖아요. 제가 미안해요. 네, 뭐 했니? 하면은 어제까지 뭐 화학 수행평가를 했대요. 어제까지 뭐 생명 유전 막 이런 것들을 했대요. 애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근데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과학중점 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국어 영어는 안 하나요? 해야죠. 보고서도 써야죠. 학생부 해야죠. 자, 문과인데 문과의 대표적인 학교 외고로 가볼게요. 외고 심화영어 시작하죠. 제2외국어 안 할 건가요? 생기부 활동 해야죠. 여기는 수시 중점 학교인데. 그 다음에 수학도 할 게 많죠. 대수랑 미적분. 그러면 아이들이 2학년이 되는 순간에 1학년 때 느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담감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무너지는 친구들이 많아요. 제가 그랬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경기외고를 나왔습니다. 네, 경기외고를 나왔고요. 전교에서 거의 꼴찌급이었고, 네, 다른 의미의 전교권이었고요. 네, 다른 의미의 전교권이었고, 그랬는데, 그래서 2학년이 되면 정신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냐면 이게 뭔가가 정체된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럼 정신 차리잖아요. 그럼 3학년 돼요. 이거 꼭 아셔야 돼요. 특히 첫째 되신 부모님들은.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시간이 부족하니까 처음에는 우리는 이런 꿈을 꾸고 들어갔는데 딱 1년 지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정신을 못 차려요, 애들이. 나는 공부를 왜 하고 있고 나는 이 학교를 왜 왔지? 자, 그런데요. 잘하는 친구들도 있죠, 당연히. 저처럼 망가진 친구들도 있었지만 잘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 최근의 사례를 이제 저희 강산혜 쌤이 소개를 해드릴 건데 올해 전교 1등과 올해 수학 100점을 받은 애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요거를 실제 성적표 사례랑 실제 가르쳤던 사례를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저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러면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들.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봤던 어머니 아버님도 계시고 지금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고 혹시 다 들어오실 때 밖에 성적표 다 보셨나요? 이번 성적표 한번 나가실 때 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뭐 평촌 학원가랑 여기 저희 학원 비교해도 전혀 꿀리지 않습니다. 그 성적 만든 사람 접니다. 네, 접니다. 네. 저고 지금 앞에서 지금 팀장님이 너무 잘 이야기해 주셨죠. 지금 뭐 학교별 특징이라던가
어떻게 공부하는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지금 사실 어머님들이 뭐 자사고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안양권, 의왕권, 과천 이 근방 학교에서 사실 뭐 커리큘럼이나 이런 거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어머님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제 초점은 이거예요. 결국에는 누군가는 1등 하고요. 누군가는 100점 맞습니다. 근데 그게 저희에면 너무 좋은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에는 그러면 이렇게 되고 싶은데 아무것도 무지한 상태에서 시작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과연 이 친구들은 뭘 했을까를 이제 저희가 분석하고 저희 애가 지금 당장에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당장에 윈터 들어갔을 때 시작하죠. 그죠?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제가 조금 올라와서 학부모님, 어머니들 좀 오셨는데 제가 좀 시간을 뺏어서 조금 간략하게 한 15분 정도 설명드리고 저는 빨리 내려가고 다시 수업을 가야 돼요. 저는 또 밖에 있는 성적 만들어야 되거든요. 열심히 만들어야 돼가지고 저는 일개미에 가깝기 때문에 또 내일도 9시에 출근해야 되고 일요일에도 9시에 출근해야 되고 근데 그게 제 역할이고 어머님들이 그래야 믿고 맡기시겠죠. 언젠가 맡기시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 한번 보면 요거죠. 뭘 했을까? 이게 지금 초점이에요. 뭘 했고 어떻게 준비했을까가 일단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초점으로 잡아야 될 거. 그리고 두 번째, 뭘 했는지를 알아도 그게 우리 아이한테 맞나? 그게 과연 우리 아이가 지금 준비해야 될 수 있나? 그걸 봐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로, 그러면 정말로 체계적으로 우리 아이에 맞는 대비책이 뭘까? 이거를 봐주시는 게 이 세 가지가 어머님들이 지금 아버님들이 초점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분명 중학교 성취가 이제 거의 다 끝났죠. 중3 애들은 이제 곧 성적이 다 나옵니다. 올 A인 애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미끄러져서 B가 몇 개 껴있는 애들도 있을 거고 다 B인, C인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 모두 다 공통점은 다 이거 봅니다. 그래도 못하는 애들한테 한번 물어보죠. 너 몇 점 맞고 싶니? 100점 아니라고 얘기하는 애 있을까요? 없어요. 거의. 대부분 다 못하는 애들조차도 BC 맞는 애들조차도 100점 원합니다. 다만 그게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그냥 나는 이 정도면 돼 라고 안주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아직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았는데 굳이 그걸 벌써 포기해야 될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럼 저희가 못하는 애들, 잘하는 애들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 잘하는 애들은 계속 잘해야죠. 못하는 애들은 격차 벌려야죠. 내가 지금 올 A였어? 고등학교 가서도 올 1등급 맞아야죠. 그래야 인서울 원하는 스카이 들어갈 테니까. 잘하는 애들 따라잡아야죠. 못하는 애들은. 어떻게? 뒤통수 쳐서라도. 얘네들이 다른 거 공부할 때 나는 수학만이라도 파서라도 수학 하나라도 잡아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더 격차 벌리기 위해서, 더 따라잡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이 각각의 저희 아이들, 지금 학부모님들 아이들 생각하셔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요 성적 지금 보이시나요? 성공 전교 1등? 네, 저예요. 접니다, 어머니들. 잘 봐놓으셔야 돼요. 왜? 지금 이 아이가, 이 아래 애가 저한테 배울 건데 어머님 자식 애들, 그 경쟁자가 제가 가르쳐요. 저의 얼굴 알고 계시면 좋죠. 왜? 우리 애 또 얘한테 밀렸네. 그 선생한테 배웠다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좋아요. 제가 기분이 좋아요, 어머니. 네, 지금 보면은 1차, 2차 둘 다 100점이죠. 수행 다 100점이죠. 이거 1학기예요. 2학기 똑같습니다. 이번 중과 끝났죠? 다 100이에요. 그 친구 전교 1등입니다. 전 과목에서 2개 틀렸어요. 근데 얘는 원래 그럼 잘하던 아이였을까? 네, 잘하던 아이였어요. 왜? 외대부고 준비했던 애예요. 올 A였고요. 근데 그러면 결국에 저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거는 외대부고, 영재고, 과학고 준비하던 애들이 다 전교 1등 하냐? 아닙니다. 근데 반대로 나는 1등급 맞고 싶고 전교 1등 하고 싶어. 그럼 얘네 이겨야 돼요. 그럼 얘네 어떻게 했냐? 지금 이 친구 요번에 이제 고2 올라갑니다. 미적분 2랑 기하합니다. 근데 미적분 2 요번에 3번째입니다. 기하 2번째입니다. 얘네는 제가 이미 격차를 벌려놓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이미 그 준비를 언제 했다?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학교 때 했다. 중학교 때 이미 미적분 2까지 다 돌렸습니다. 적당히 하는 애들은 얘네들 잡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또 안녕계고 요번에 저희 이거 신청하셨을 때 외고 지망하시는 어머님들 많더라고요. 이 친구가 100인데 그럼 이 친구는 원래 잘했던 애냐? 아니요.
이 친구 중간고사 성적 75였습니다. 1학기 기말이 75였고 지금 2학기 중간이 100점인데 격차가 확 올라갔죠. 이거 외고 쓰시는 어머니들 조심하셔야 돼요. 내신 잘 나와요. 근데 이 친구들 모의고사 못 나와요. 모의고사 엄청 안 좋아요. 걔네 학교 1등급 다 보면 모의고사 평균이 80 겨우 넘겨요. 근데 이 친구 똑같습니다. 1학기 6월 모의고사죠. 그때 62점 나왔어요. 지금 85점 나왔어요. 둘 다 올랐죠. 모의고사나 내신이나 어머님들 둘 다 올리셔야 돼요. 하나만 올렸을 때 만약에 내신이 다 1등급이야. 최저 못 맞히시면? 그럼 어떡하실 거죠? 그건 또 사고예요. 내신이 너무 좋은데 그렇다고 내신 최저 안 보는 낮은 학교 쓰실 거예요? 그것도 아니시잖아요. 그죠? 지금 당연히 수시가 메인으로 가는 시대긴 하지만 그렇다고 모의고사를 버릴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 친구 그리고 내신 준비하기 위해서 여름방학 때부터 윈터 들어서 하루에 수학 4시간씩 했어요. 얘 외고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학 질색한단 말이에요. 한 문제를 3번 질문하는 아이예요. 그럼에도 걔가 이거 찍었어요. 저는 외고를 지망하시는 어머님들은 수학이 재능이 없어도 1등급 100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거에 비례하는 노력은 필요해요. 결국에는 외고 가는 애들 중에도 잘하는 애들은 있어요. 걔네 따라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걔네 다 잡고 얘가 1등이에요. 왜? 100점이잖아요. 얘네 학교에 거의 유일무이하단 말이죠. 외고에서 100점 흔치 않아요. 근데 이 친구가 맞기 위해서 얼만큼 노력했는지, 뭘 준비했는지가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친구, 우선고, 이 친구도 본투비 잘하는 애예요. 다 전 과목이 전교 1등인 아이예요. 이 친구 보면은 우선고, 여기 의왕에 사시는 부모님들도 계시던데 우선고, 의왕에서 그나마 가장 잘하는 모티브가 신성고입니다. 시험 정말 어렵고요. 의왕뿐만 아니라 안양권이랑 비교했을 때도 시험이 어려운 축에 속합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 과목 전교 1등이다?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이 친구는 중학교 예비 고1 윈터부터 들어와서 차근차근 정말로 기초부터 심화까지 잘 배워서 전교 1등 따다당 찍고 지금도 전교권에 머무르면서 이 친구는 좋은 대학을 바라보는 친구죠. 요 친구 정말 중요해요. 왜? 지금 여기 학부모님이 계세요. 학부모님이 계시는데 동생을 위해서 한 번 더 방문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이 친구 어머님들 가장 가고 싶어 하시는 부흥고예요. 지금 어머니 이거 1등급 체제가 4%인데 지금 1등급이신 거예요. 지금 어머님들은 5등급제에서 1등급을 받으시겠지만 이 친구는 4%에서 1등급이신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처음부터 이랬냐?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 혹시 제가 이전 성적을 조금 이전 성적이 70점대입니다. 부흥고에서. 근데 못하냐? 아니요. 이 친구는 잘했다 못했다 잘했다 못했다를 반복하는 친구예요. 근데 부흥고에 모의고사로 따지면 1등급이 50명이 넘습니다. 거기에서 4% 안에 들어야 돼요. 쉽지 않아요. 이미 모의고사 1등급인 애들 안에서 1등급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실제로 부흥고 시험이 1학기 때 신성고보다 어렵습니다. 엄청 어려웠어요. 당연히 5등급제가 되면서 완화가 되긴 했지만 이 친구들은 반대로 어떤 세대냐? 5등급제 마지막 이전에 9등급제 세대예요. 그러면 자사고 갈 애도 영재고 갈 애도 과학고 갈 애도 혹시나 내가 거기 가서 못 살아남지 않을까? 다 어디로 가요? 일반고 가요. 근데 그중에 뭐다? 과학중점이다. 그러면 저기 가서 내신 따려고 갔는데 불사 신성고 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모의고사가 1등급이 몇십 명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난이도가 확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럼 저희가 내신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제가 아까 뭐라 말씀드렸죠? 모의고사 중요하다고. 이 친구 24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3월 모의고사 1입니다. 중3 때 너무 잘 배워왔죠. 중학교 잘 끝내고 넘어와서 1입니다. 근데 6월에 뭔가 실수를 했네? 2입니다. 9월에 3이네? 이거는 이제 뭐라고 받아들여야 되죠? 못하진 않지만 이제 잘한다고 할 수 있는 수준이 없어요. 근데 여긴 이제 없지만 그 친구 11월부터 지금 오늘까지 모의고사까지 올 1입니다. 그 뒤로 3회 떨어진 이후로 올린 이후로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의고사는 떨어져서도 안 되고 그게 실력의 표준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공부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신은 프린트라는 게 존재하고 자체교재가 존재하고 부교재가 존재합니다. 근데 모의고사 같은 경우 성취를 봤을 때 이 친구를 정확하게 판가름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그리고 내신이 5등급제여도 모의고사는 계속 9등급제니까
그거는 체크하셔서 항상 이 친구는 그러면은 이제 여러 사례들을 봤는데 어떻게 공부했냐. 원래 잘하던 애는 어떻게 공부했고 이 친구는 모고 3에서 어떻게 1로 끌어올렸으며 외고 애는 70점에서 어떻게 100점까지 올라왔을까가 어머님들이 보셔야 되는 건데 자 여기서 초점으로 봐야 될까? 되게 이게 조그맣게 나와 있어요.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저희 반에 100점이 40%입니다. 그리고 90%가 다 1등급이에요. 그리고 50% 애들이 전교 또는 수학이 전교 1등들만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선행 과정이 요번에 기하랑 미적2 다 나갑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이미 이렇게 앞서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아이들도 못하는 애들도 잘하는 애들도 그 기준상을 내가 거기까지 다가가겠다로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걔네들이 결국에 계속 1등급 머무르고 있으면은 걔네가 비켜주겠습니까? 아니요. 얘네가 제가 지금 가르치는 애들이 비켜주겠습니까? 절대 안 비켜줘요. 비켜줄 리가 없죠. 어떻게 잡은 건데. 그리고 그 아래 조그맣게 보시면 제가 고3까지 다 1%만 수업하는데 여기 100점이 있습니다. 요번 10월 고3애가 100점이 떴어요. 뭐가? 기하가. 어머니 기하 고3 선택자 보셨습니까? 학원에서 유일무이할 겁니다. 100점. 그게 접니다. 그게 저요 어머님들. 전데 그게 왜 중요하냐? 이게 모의고사 당연히 100점인데 그럼 상대평가잖아요. 그러면 한번 싹 학원가를 둘러보세요. 기하 누가 수업하나? 도대체 어느 학원에서 수업하지? 기숙학원도 수업 안 해요.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제가 어려 보이겠지만 그래도 나름 30대고 10년 넘게 학원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기하를 1년 동안이라도 놓아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상대평가로. 반대로 어머님들이 학생이면 기하 선택하겠습니까? 잘 안 하시겠죠. 추천도 잘 안 하시겠죠. 근데 저 친구가 못하는 애냐? 아니요. 성문고 전교 1등이에요. 성문고 전교 1등이고 근데 당연히 미적분을 선택했었죠. 근데 3월에 4등급, 4월에 5등급. 걔 고2까지 한 번도 1등급 놓쳐본 애가 아니에요. 다 계속 1등급이었는데 처음으로 그렇게 맞았고 5월에 기하로 돌렸어요. 당연히 저는 학생을 믿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은 당연히 믿어주셔야겠지만 저는 믿지 않아요. 뭐를? 성적을. 애 심성은 믿죠. 사실 그것도 잘 안 믿긴 합니다. 근데 일단 성적은 절대 안 믿어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고3을 올라갈 때 그 격차가 너무 크거든요. 왜? 선택 과목이 생기다 보니까. 근데 이 친구는 그래서 제가 논술이라는 핑계로 고3 여름방학까지, 겨울방학까지 올라갈 때 제가 기하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도망갈 기회가 생겼던 거예요. 저는 거기까지 대비합니다. 근데 과연 지금 여쭤보고 싶어요. 학부모님들 이 정도까지 생각하시나요? 생각 잘 안 하시거든요. 이 친구들 만약에 내신 놓치면은 그 다음은 그런 것들이 중요해요. 지금 공부를 내가 뭘 해야 되냐 이런 게 중요한데 지금 여기 있는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케이스들이 있죠. 거기 중에서 내 애가 저런 케이스인가? 거의 없어요. 왜? 모든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은 또는 부모님한테 여쭤보면 저희 애는 조금 달라서 저희 애는 조금 잘하니까 달라서 저희 애는 그냥 어중간해서 저희 애는 조금 하위권이라 평소 애들이랑 달라요. 다 다르대요. 왜? 제가 봐도 다 다르거든요. 애들이.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이 사례들로도 제가 말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많이 유형별로 오답 많이 그런 건 누구나 얘기할 수 있어요. 당장에 우리 애가 뭘 해야 되는지 아시는 분이 사실 그게 그냥 학원에서 들었고 설명회 다니면서 아실 수는 있겠지만 그럼 우리 애가 1대1로 컨설팅을 받았을 때 지금 당장에 수학을 뭐 해야 되냐? 어디까지 해야 되냐? 내가 1등급이고 1등을 노리고 싶고 100점을 노리고 싶은 지금 당장에 뭘 해야 되고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한가?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사례들 말고도 제가 다 모든 사례를 들고 얘기하려면 설명을 다시 해야 돼요. 여기 학부모님 다시 모이셔야 돼요. 왜? 그걸로 한 3시간 제가 떠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컨설팅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수업하는 강사입니다. 지금 들어가서 당장에 수업해야 되는 강사고 애들 성적 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도 우선시되는 건 학생들의 컨설팅이 아니라 성적이에요. 당장의 성적이에요. 그래서 저도 여유가 안 되고 학부모님들도 여유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예요. 마감 세일, 선착순. 네, 선착순입니다.
10분 정도, 왜냐면 학부모님들이 여기에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QR로 밖에도 있고요. 여기도 지금 있고요. 선착순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재원생이 아닌데 괜찮을까? 네, 괜찮습니다. 그냥 시간 되시는 분들만 와서 그냥 선착순, 뭐 재원생이 아니더라도 저는 똑같이 봐줄 생각이고, 당장에 제가 그렇게 영향을 끼쳐서 잘 봤어? 혹시 모르죠. 다음에 또 들어올지도. 그죠? 그러니까 한번 상담을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찍어서 이 자리에서라도 한번 신청 바로 해주시고, 마감되면 전 바로 끊을 겁니다. 왜? 저는 이것보다 아이들의 성적이 더 중요해요. 이거 넘게끔 상담할 생각은 없으니 한번 신청 잘 해주시고 저는 이렇게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 감사하고, 혹시 뒤에 주영 선생님 수업 이거 컨설팅 한번 잘 들어보시고 그 뒤로 잘 마무리하시고 오늘 웃는 모습으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임 강사 강산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나요? 네. 어머님도 이제 고개를 내리셔도 됩니다. 네. 친숙한 키로 왔습니다. 네. 키 크죠? 네. 강산 선생님 키가 굉장히 커가지고 저도 가끔 제가 팀장이긴 한데 올려다보거든요. 네. 근데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정말 중요한 얘기. 뭐냐면 우리 애가 수학을 잘 못하는 부분. 근데 그게 그냥 막연하게 우리 친구가 뭐 문제풀이가 덜 됐다 아니면은 뭐 공부를 안 했다 이런 막연한 부분이 아니라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 핀포인트로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을 찾아서 고쳐야죠. 그러면 성적이 나와요. 그거를 이제 강산 선생님이 이제 어머님들 모시고 컨설팅을 진행을 하니까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선택 사례월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이제 크게 말씀을 드리면 내신, 수능, 이수 과목 요 세 개인데 뭐 내신 중요한 거 다 아실 거고요. 수능 중요한 거 다 아실 건데 이수 과목 중요한 거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수 과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요거는 이제 경희대에서 발표한 거고 여기 이제 그냥 뭐 작은 글씨로 돼 있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과목 안 들으면은 우리 학교에서 감점할 거예요 라는 얘기입니다. 경희대 홈페이지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상대평가로 바뀌었어요. 진로 선택이. 근데 이제 수학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학에서는 이제 2학년 때부터 일반 선택이라고 해서 대수, 미적원, 확통, 수능에 출제되는 범위고요. 자, 그 다음에 진로 선택이라고 해서 기하, 미적투, 경제수학, 인공지능수학, 직무수학 있는데 뭐 경제, 인공지능, 직무 이거는 그냥 무시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핵심은 기하랑 미적분 투죠. 그래서 이과 관련한 친구들은 무조건 기하와 미적분 투를 이수해야 됩니다. 수능에서 안 보더라도 이수해야 돼요. 그럼 이수한다는 건 결국 내신을 치러야 된다는 얘기고 그 내신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야지 상위권 대학을 진학할 수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 편제표인데 요거는 이따가 정주영 선생님이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드릴 거고 저는 이제 편제표 간단하게 보시는 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알림이라는 홈페이지 들어보셨죠? 네, 들어가시면 관심 있는 고등학교 쳐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백영고 관심 있다. 그럼 여기다 백영고등학교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면 학교 관련된 모든 정보가 다 뜹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뜨냐, 뭐 학생 수가 몇 명이고 졸업생은 어딜 갔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선생이 몇 명이고 이런 게 다 떠요.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냐, 편제표죠. 네, 모든 학교의 홈페이지나 학교 알림이에 전부 다 편제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백영고 편제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부흥고 편제표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요거를 제가 지금 화면상이라 되게 좀 조그맣게 보이는데 이렇게 좀 많죠, 글씨들이. 근데 요거 정리 다 해놨어요. 학교별로. 어디에? 자료집에 가져가세요. 네, 저희가 챙겨드릴게요. 그리고
자, 수리고 가지고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기 색깔 보이시나요? 네, 색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만. 물리화학, 생명, 지구과학입니다. 수리고 무슨 학교죠? 과중입니다. 네, 부은고랑 똑같이 과중입니다. 그럼 요 색칠한 거는 뭘까요? 네, 과중하는 친구들은 저거밖에 못 들어요. 네, 왜냐면 여기 조그만 글씨로 뭐라고 써져 있냐면 택 5라고 써져 있거든요. 그러면 2학년 1학기 때 이만큼 중에서 5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과학 중점은 4개가 픽스예요. 그럼 나머지 하나 하는 거죠. 아시겠나요? 편제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2학년 2학기 때는 이만큼 중에서 택 5예요. 근데 여기도 색칠돼 있죠. 이거 색칠된 게 뭐냐? 역학과 에너지, 물질과 에너지, 세포와 물질 대사, 지구 시스템 과학. 물화생지입니다. 네, 과목명이 바뀐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지금 현재 교육과정으로 치면 물리원, 화학원, 지구과학원, 생명과학원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과학 중점고를 갈 건데 과학 중점을 이수를 안 한다? 그럼 과중 가지 마세요. 네. 그리고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저 문과인데요. 부흥고 괜찮나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십시오. 부흥고는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과학중점고입니다. 10년이 넘었습니다. 초창기 때부터 과중이에요. 재평가할 때마다 거의 탑 클래스 수준으로 점수를 받아요. 계속 갱신. 요번에 또 AI 선도학교 됐죠. 그래서 뭐 AI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활동 많이 하는데 부흥 같은 경우는요. 과중이 절반이 넘어요. 근데 비교해 드릴게요. 용호고도 과중이거든요. 안양여고도 과중이거든요. 내년에 신성고도 과중되거든요. 근데 용호고는 과학중점학교 학급이 전체의 30%도 안 됩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과학 중점을 가실 거라면 부흥이나 수리 중에 고민하세요. 조금 더 확장하면 과천 중앙 정도까지. 그럼 그 학교는 핵심 자체가 학교의 핵심 역량 자체가 과학 중점에 맞춰져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과학 중점 학생들을 알게 모르게 우대합니다. 활동을 더 시킨다든가. 심지어 부흥은 과학 중점 애들만 따로 데리고 견학 가요. 어딜 갈까요? 카이스트, 대전. 네, 견학 갑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기준이 내가 과학 중점을 해서 과학을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갈 거다, 이공계열을 갈 거다라고 하면은 과학 중점이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어설프게 나 이과인데 뭐 수학과 그냥 그럭저럭 근데 과중을 가요. 그러면 열의 8 정도는 무너집니다. 그걸 버티는 애들이 20%밖에 안 돼요. 그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거는 뭐 성취도 보시면 되고요. 자, 사례를 이제 갑니다. 저희는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머님들한테 시험이 어려운 거랑 시험 대비가 어려운 건 다릅니다. 요걸 잘 구별하셔야 돼요. 자, 방금 전에 강산일 선생이 안양외고 1학년 사례 들으면서 안양외고 1학년 시험이 쉽다고 하던가요? 어렵다고 하던가요? 아무 말 안 했나요? 안양외고 시험지를요. 예를 들어서 부흥고 1학년 친구한테 풀리잖아요. 그러면 어려워해요. 문과 학교의 시험지를 이과 애한테 풀렸는데 어려워해요. 이유가 뭐냐? 문제가 그냥 어려워요. 근데 저 친구는 아까 100점이 나왔죠. 오, 그러면 그 친구랑 부흥고 1학년 친구랑 비교했을 때 객관적인 수학 실력을 보면 부흥고 1학년 친구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 친구는 모의고사가 92, 96 요번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근데 학교 시험지 풀리면 안양외고 시험지 와 왜 이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안양외고에서 100점 받은 그 친구는 어떻게 한 거지? 자, 고쟁이에서 숫자만 바꿔서 그대로 내요. 그러면 시험 기간 3, 4주 동안 우리는 뭘 하면 되죠? 우리 친구가 안양외고라면 고쟁이를 펴요. 풀어요. 모르는 거 있어요. 질문해요. 그리고 저희는 그 문제집에 대한 변형 콘텐츠를 최대한 많이 다 확보를 해놨습니다. 단순한 숫자 변형부터 형태 변형, 죄송합니다. 형태 변형, 그리고 주제가 비슷한데 완전히 다른 문제까지. 그래서 그거를 안양외고 친구들, 과천외고 친구들, 이렇게 부교재가 중요한 학교들은 4주 동안 그것만 돌려요. 그래서 저 점수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안양외고 시험 대비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강사 입장에서 쉽습니다. 나오는 게 뻔하기 때문에. 딱딱딱딱 찍어줘가지고 맞출 수도 있어요. 안양외고 이번에 100점 받은 친구가 그랬어요. 전날에 선생님이 찍어준 거 다 나왔어요. 네. 시험 대비 쉬워요. 근데 반대 사례 해볼까요? 요런 문제 보시면 요게 부흥고 2학년 기출이었는데 올해 1학기 중간고사 왼쪽의 문제와 오른쪽의 문제가 똑같은 주제이고 똑같은 풀이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요 요거는 2025년에 시험을 본 거고요. 요거는 뭐냐면 여기 써져 있죠. 2022년 EBS 수능 특강에 수록된 문제예요. 자, 그러면 아까의 안양외고 사례에 대입을 해보면 이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수능 특강이 부교재라면 이거를 풀고 갔겠죠. 그럼 이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근데 부흥고 2학년은요 학교에서 프린트 한 장을 안 줘요. 부교재 없어요. 그럼 선생님이 뭐 하시니 하면 교과서로만 수업하세요. 교과서 어렵나요? 상위권 입장에서? 안 어렵죠. 근데 이거랑 비슷한 문제를 저렇게 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첫째이신 부모님들이 많으셔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EBS 수능 특강은 매년마다 절판됩니다. 이건 센이 아니에요. 센은 교육과정 한 번 바뀌잖아요. 그러면 7년을 울고먹는 책이에요. 근데 EBS 수능 특강은 매년마다 아예 새롭게 찍어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거 2022년 거죠? 이거 2025년 거죠? 애들이 풀 수가 없어요. 저걸 풀어봤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찾았냐? 저희는 저걸 풀어봤으니까요. 저희는 고3 애들 수능 수업할 때도 풀어봤으니까 이거 어디서 봤던 문제인데? 그럼 저희 선생님들이 시험지 보고 막 물어봐요. 이거 어디서 보지 않았어? 봤지 않았어? 찾아요. 저희는 저 데이터베이스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찾은 거예요. 저는 이게 진정한 시험 분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고등학교 시험은 이렇게 분석해야 돼요. 이 문제가 과연 어디서 나왔지? 그래서 저희가 기말고사 때 뭘 했냐? 부흥고 2학년 친구들한테 기말고사 때 최근 3개년 동안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있는 문제 중에서 너무 과하게 어렵지 않은 적당한 난이도의 문제를 저희가 다 선별해서 풀렸습니다. 그래서 꽤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게 시험 분석이에요. 그러면 앞의 시랑 뒤의 시를 보시면 시험이 어려운 거랑 시험 대비가 어려운 거는 다르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티어로 나눴습니다. 이렇게 또 누가 이과 아니랄까봐 4분면으로 이렇게 나눴는데 보시면 시험의 난이도가 높다, 낮다. 그리고 시험 대비의 난이도가 높다, 낮다. 그래서 시험의 난이도도 높고 시험의 대비의 난이도도 높은 게 제일 1티어. 자, 1티어 학교가 여기 있습니다. 네. 찍으세요.
녹화본도 올려드릴 건데 네, 편하게 찍으세요. 잠시나마 아이돌의 기분을 느껴보겠습니다. 이거 자료 올려드릴게요. 홈페이지에 요 PPT 자료. 자, 갑니다. 1티어는 난이도도 어렵고 대비도 어려운 학교. 2티어는 난이도는 어려운데 대비는 쉬운 학교. 3티어는 애매한데요. 여기가 애매한데 그래서 제가 그냥 저렇게 써놨는데 주는 게 별로 없어요. 학교에서 딱히 뭐 부교재가 막 정해져 있다거나 아니면 뭐 프린트를 왕창 준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교과서 중심으로 수업을 하는데 그렇게 시험 난이도가 어렵지 않은 학교예요. 그냥 무난한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 얘는 그냥 학교에서 많이 주는데 그 문제 수준 자체도 낮은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하나 해드릴게요. 배경이랑 배군이랑 비슷하거든요. 출제 경향이. 근데 배경은 제가 2티어로 분류해놨고 배군은 4티어로 분류해놨죠. 차이가 뭐냐면 배경도 프린트를 주고요. 배군도 프린트를 주는데 배경고는 프린트를 줬을 때 딱 보면 전부 모의고사 킬러예요. 21번, 30번, 29번 이런 애들. 근데 배구는 모의고사인데 똑같이 모의고사를 줬는데 얘네들은 그 아래 단계의 모의고사 4점이에요. 그래서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근데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둘의 공통점은 대비는 쉬워요. 배경과 배구는. 그래서 첫 번째 티어입니다. 수학과 과학을 좋아하고 정말 나는 자신 있다 라고 하면 과학 중점고나 이과 친화형 학교를 가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좋아한다는 건 흥미가 있어요. 호감이에요. 가 아니라 너무 좋아요. 이거예요. 자다가도 생각이 나서 미칠 것 같아요가 1티어입니다.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유전의 공식을 외울 정도. 오바를 하자면. 네. 근데 이런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매년마다 이 성향을 가진 친구들의 가르치는데 이 친구들의 특징은 국어를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의문인데요. 어쨌든 네. 그래서 수학과 과학을 국어 영어보다 훨씬 좋아한다면 과중을 가는 게 좋습니다. 과중이나 이과 친화형 학교를. 네. 아까 보여드렸고 자 그래서 부흥고인데 부흥고가 참 신기한 학교인 게 부흥고는 제가 아까 여기 분류해드렸죠. 1티어는 2학년이고 3티어는 1학년이거든요. 부흥고는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1학년 시험은 되게 무난해요. 이건 1학년 분석이에요. 근데 2학년 시험은 아이들을 그냥 그 어미사자가 애기사자 그 떨어뜨리듯이 그냥 절벽에 막 떨어뜨려가지고 기어 올라와 이런 수준이에요. 그나마 조금 나아졌는데 이게 확 올라가요. 2024년도 그랬고 2025년도 그랬어요. 네. 그래서 약간 수능에 대한 강화를 하는 건가 이런 느낌도 드는데 자 요거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아마 오늘 설명해 드리는 학생 케이스 중에 마지막인데 둘 다 저한테 배웠던 친구들이고요. 자, 첫 번째 갑니다. 첫 번째 친구는요. 중학교를 어디 나왔냐면 예원학교라는 데를 나왔습니다. 혹시 예원학교 아시나요? 네, 예원학교는 예중입니다. 예중.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예중이에요. 그럼 예술중학교를 나왔고 이 친구의 전공은 피아노였습니다. 피아노를 겁나 잘 쳤어요. 근데 피아노를 그만둔 이유가 선생님이 너무 엄해서 막 치다가 음을 틀리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손등을 때린대요. 뭘로? 쇠자를 세워서. 와. 그래서 아이가 피아노를 그만뒀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중학교 때 한 거라고는 피아노밖에 없죠. 자, 근데 피아노 치면은 뭐가 좋을까요? 암기력이죠. 악보를 외우니까. 이 친구의 암기력은 제가 17년 동안 수업하면서 봤던 친구 중에 탑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친구를 이긴 적이 없습니다. 왜냐? 이 친구는 한 번 푼 문제는 절대 안 틀립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과 성향을 전혀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흥고의 과학중점고를 갔습니다. 그래서 전교 2등, 1, 2등을 했어요. 이과에서. 항상. 근데 이 친구는 단 한 번도 고3 모의고사에서 1등급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항상 2등급. 근데 지역균형을 집어넣고 수능 최저를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의 유일한 리스크는 뭐였냐면 수능 최저가 나올까? 근데 국어 영어는 탑이에요. 국어 영어는 1, 1이에요. 근데 수학이 자체 3이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다행히도 2등급이 떠서 네, 서울대 갔습니다. 이 정도의 암기력이 있지 않으면 힘들어요. 저는 이 친구를 중학교 3학년 때 예비고일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좀 오래된 친구긴 하지만 자, 반대 케이스 가볼까요? 이 친구. 이 친구도 부흥고 친구인데 이 친구는 머리는 기가 막혀요. 근데 여긴 안 썼는데 머리는 좋아요. 하나 안 쓴 게 있죠. 괄호치고. 뭐가 있을까요? 게을러요. 네. 그래서 내신이 좋지 않았고 특히나 과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머리는 좋은데. 그래서 재수를 했죠. 그러고 나서 수능을 봤더니요. 전 과목에서 하나를 틀렸어요. 네. 요새 고3 입시에서 핵심이 딱 한 글자가 사탐런이죠. 사탐런. 과학이 너무 어려우니까 사탐으로 도망간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 친구가 사탐런은 시초거든요. 이 친구는 이과였는데 재수할 때 문과로 전향했어요. 문과로 전향해서 사탐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의대를 갔냐고요? 우리나라에서 인문계열 중에 의대를 뽑는 학교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인원수 제일 많이 뽑는 데가 이화여대 의대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문디컬이라고 하는데 네. 문디컬이라고 하는데 요 문디컬이 전국에서 몇 명 뽑냐? 9명 뽑아요. 네. 인문계열 9명. 그 당시. 지금도 그렇고요. 전국 9등 안에 들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열심히 레지던트 하고 있습니다. 네. 완전히 정반대의 성향이죠. 이런 극단적인 친구들이 존재하는 게 과학 중점고입니다. 수리고도 마찬가지고 보은고도 마찬가지고 신성은 더하죠. 신성은 이제 호랑이의 날개를 달았죠. 우리 수학, 과학만 하는 친구들이 갈 거예요. 자, 그래서 신성이 난이도가 조금 내려오긴 했어요. 그래서 신성이 난이도가 조금 내려오긴 했는데 그래도 어렵습니다. 이 학교는 그냥 어려워요. 다만 예전보다 시험 대비의 난이도는 조금 내려갔어요. 왜냐하면 부교재가 자이스토리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쨌든 모의고사 기출을 베이스로 출제를 하는데 여기는 변형을 좀 심하게 해요. 네, 변형을 좀 심하게 해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해야 되고 제가 봤을 때 내년 있죠. 올해 신성고가 미달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육지망도 붙고 그랬어요. 근데 내년은 제가 봤을 때 또 미달일 것 같아요. 신성고에 과학 중점을 붙이잖아요. 그러면 영재고 과거 떨어진 친구들은 무조건 여기 갈 거예요. 영재고 과거 떨어진 남학생들은 무조건 저기 가요. 왜냐면 과학 중점이라는 거는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활동 자체가 다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신성고의 최대 단점이 뭐였죠? 정시학교죠, 여기는. 여긴 정시학교였어요, 전통적으로. 서울대 합격생이 25명이 있어도 그 중에 25명 중에 재수가 절반이 넘고요. 재수해가지고 간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거기에 과학 중점을 붙여줬다? 그러면 수시도 신경 쓰겠다입니다. 그래서 영재고 과거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친구들이거나 준비했다가 리턴한 친구들이 신성고를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어중간하게 내가 수학과학 잘해서 신성고 가야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 자, 수리고입니다. 신성고 다음으로 어려운 학교가 수리고입니다. 수리고는 조금 반대거든요. 수리고는 아까 부흥이 1학년 시험이 쉽고 2학년 시험이 갑자기 확 올라간다고 그랬죠? 수리고는 반대예요. 1학년 시험이 제일 어려워요. 1학년 시험이 진짜 어렵고요. 그 다음엔 내려가요. 그래서 수리고 같은 경우는 군포 지역에서 그래도 나름 이과 성향을 가진 친구들이 좋아하는 학교입니다. 상위권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리고 가시려면 얘도 마찬가지인데 수학, 과학을 정말 많이 하고 정말 잘해야 돼요. 자, 군포. 군포는 여기는 과학 중점은 아닙니다. 과학 중점은 아닌데 이 친구들은 정말 롤러코스터를 가진 집단이에요. 그래서 혹시 3번에서 오신 분들 계시면 군포고는 시험의 난이도가 이렇게 해요. 극과 극이에요. 정말 쉬었다가 정말 어려웠다가 정말 쉬었다가 정말 어려웠다가. 그러니까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까지 내신 대비했던 학교 중에서 가장 내신 대비가 어려운 게 군포고입니다. 그냥 제 기준에서는. 종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참고를 해두시고, 우성입니다. 우성은 아까 그 전교 1등한 친구가 이제 제 수업을 듣는데 우성은 예전보단 쉽습니다. 할만해요. 예전에는 와 어렵다 했다면 지금은 할만하다 정도까지는 내려왔어요. 근데 우성은 기숙사가 있죠. 네, 신성처럼 기숙사가 있다 보니까 기숙사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요번에 올해 새로 만든 반이 있어요. WS반. 네. 뜻이 뭐냐면 우성고에서 서울대로. 네. 우성 투 서울. 근데 아까 제가 가르치고 있다고 한 그 전교 1등 친구가 WS반에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 친구의 의미는 조금 그래요. 입니다. 네. 첫 해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너무 많대요.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 프로그램이. 그래서 그냥 뭐냐면 너무 과도한 프로그램이 조금 이제 들어가는 거죠. 네. 조금 그래서 불만을 막 얘기했는데 그 불만을 필터링 없이 말씀을 드리면 너무 좀 그래서 궁금하시면은 제가 뭐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사고 난 적도 한번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교를 해드리면 신성이랑 우성이 좀 출제 사고가 좀 많아요. 재시험을 많이 봐요. 네, 출제 오류나 이런 게. 신성 같은 경우는 요번에 최근에 봤던 1학년 2학기 중간고사가 문제 유출로 인해서 5문제 재시험 봤거든요. 네, 그래서 임시 학부모총회 열릴 정도로 난리가 났었는데 아무튼 그 학교들이 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2티어입니다. 아마 상위권 정도 생각하시면 이제 그냥 무난한 일반고를 제외한 두 가지 중에서 비교를 많이 하실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가지를 좀 비교를 많이 해드릴 건데 2티어는 두 개로 제가 쪼개볼게요. 첫 번째는 국제고 외고고요. 두 번째는 이제 2티어 일반고입니다. 그래서 2티어 일반고는 이제 보여드리면 배경, 동안, 평촌. 네, 배경, 동안, 평촌 이쪽 학교들. 그 다음에 외고는 안양외고, 과천외고 이렇게 비교를 좀 할 텐데 네, 그러면 난이도는 어렵지만 대비가 수월하다는 뜻을 보여드릴게요. 자, 문제 예시 갑니다. 보시면 됩니다. 아까의 1티어 시험과 비교해 보세요. 어떻죠? 컨트롤 C, 컨트롤 V죠.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비가 어렵지 않아요. 저 친구 배경고 저 친구 제가 요 문제 프린트에 있었거든요. 학교 프린트 요 문제가. 그래서 요거를 변형 문제를 한 10가지 문제를 해서 그거를 잡아 돌렸어요. 네. 그렇게 해서 맞았어요. 대비가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결론을 딱 내려드리면 2티어 학교들은요. 2티어 학교들은 우리 아이가 기본적인 학습 역량은 괜찮다. 내신에서 중학교에서 내신이 그래도 뭐 수학 같은 경우에 100점이 계속 나왔거나 아니면 하나 틀렸거나 근데 내가 봤을 때 우리 아이가 그렇게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즉 성실하고 괜찮지만 탑 클래스는 아니다. 그러면 2티어 가세요. 수학만 놓고 보면 저는 그거를 추천을 드려요. 네. 과중 가가지고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비교 드리려던 게 요 두 가지 1티어와 2티어의 비교. 사실 3티어는요. 딱 정리를 해드리면 요거 제가 다 올려드릴 거니까 학교별로 상세하게 적어놨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근데 3티어는 그냥 무난해요. 대부분의 일반고가 여기에 해당되고 프린트의 수준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이거는 프린트에 대한 시험에 끼치는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요게 중요하죠. 3티어 학교는 대부분의 변별력 문제들, 그러니까 1등급과 2등급을 가르는 문제들이 모의고사 기출이 그대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저희는 겨울방학 때 1%반, 4%반, 최상위반, 심화반 요 두 개는 겨울방학 때 무조건 자이스토리로 수업을 합니다. 겨울방학 때. 네, 그거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해서 무난하죠? 네, 무난하고 킬러가 아닙니다. 킬러가 아닌데 비슷해요. 네, 이렇게 출제가 된다는 거. 그래서 해당되는 학교들이 관양, 성문, 양명, 양명여고, 인덕원고, 그 다음에 군포 지역으로 치면은 3본고 정도? 네, 3본고도 근데 좀 약간 3티어와 4티어의 중간이고요. 그 다음에 4티어 학교는 그냥 무난하고 연계율도 높은 학교예요. 여기도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 그래서 대표적인 학교가 이제 흥진고랑 그 다음에 용호고, 그 다음에 백운고 이런 학교들. 그래서 용호고랑 백운고는 과학 중점 학교긴 한데요. 과학 중점 치고는 시험이 굉장히 무난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학교별 자료는 어머님들이 지금 뭐 들으시는 것보다 저희가 책자나 아니면 책자에 없는 학교들은 제가 요 홈페이지에 다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편하게 그냥 주말 동안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요. 저 이제 하기 전에 잠깐 이제 쉬어가는 코너로 제가 이제 고등수학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드릴 거고, 우리 정주영 컨설턴트께서 이제 생기부 대학, 제가 이제 수학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으면 생기부를 가지고 어떤 대학을 갈 거냐, 요거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